첫 번째로 제가 주제를 잡은 게 이제 클로로킨으로 네. 잡았는데요. 네. 이 클로로킨이 원래 무슨 약이에요? 네, 원래는 이게 항말라리아 제제로서 이제 말라리아 질환에 이제 치료하는 특효 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이제 치료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로서 이제 면역성 질환이 있는 그 루푸스 같은 질환에 있어서 이제 항면역제로 이제 인정받고 네, 있어요. 김민희 여사님 일도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깨드르님 반갑습니다. 원래는 말라리아 치료제죠? 네, 원래 말라리아 치료입니다. 키니하고 뭐 다른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이게 틀리게 이제 네. 클로로킨은 이제 합성 제제로 나온 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클로로킨 두 가지가 있죠? 예. 클로로킨 포스페이트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네. 두 가지가 두 있습니다. 가지가 좀 다른가요? 거의 작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있던데 예.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건 뭐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고요. 예. 작용은 비슷합니다. 두 제제. 예. 쓰는 용도는 좀 쓰는 용도도 거의 용도는 비슷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항염증 치료제로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왜 첫 번째로 이슈로 다루냐면요. 이게 사고가 났더라고요. 예, 그냥 의사 처방 없이 잡수고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의사 처방하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게 안전한 약이라고 알려져가지고 이제 위상적인 거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약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의사 처방에 하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갑자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나요? 이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사재기가 막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태국제더라고요. 해외 직구 사이트가 생겨갖고 태국에서 무려 이 한 병에 17만 4천 원씩 이게 복리 같은데 이게 한 병에 17만 4천 원씩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약이거든요. 네, 저렴한 약인데 뭐가 그렇게 비싼지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막 사시던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고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죠. 태국도 안 가도 충분하고 이거는 이제 그냥 해외 직구하지 마시고요.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발급받으셔야 돼요. 처방전. 우리나라에 충분히 쓸 만큼 있는데도 왜 그렇게 동작 빠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이게 말라리아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국가에 좀 이런 약들이 많은가 보죠? 우리나라 말라리아 발생합니까, 요새? 지금도 발생하지만, 발생하긴 해요. 그렇게 뭐 아주 우리나라 에피데믹에서는 좀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자주 쓰는 거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항면역제로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굳이 뭐 그걸 갖다가 사재기를 할 정도의 약은 아니죠, 그게. 오늘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많은 건 플라케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루푸스나 뭐 이런 루푸스 같은 데서 이제 항염제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건 보니까 사노피 아벤티스 제품이다 이런 좀 믿을만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노피 아벤티스하고 이제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생산하는 바이어하고 이런 데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을만한 데서 생산한 정품을 드시도록 아무리 바빠도 태국에서 해외 직구 같은 거 좀 삼가하시고 또 드실 때는 꼭 의사들하고 처방해서 하시고 약국에서도 판매하나요? 아니 그냥 이건 처방이 있어야죠.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효과는 물론 30몇 명 샘플로 한 거지만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지스로마이신하고 같이 쓰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데이 5에 확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임상이 아주 많이 된 거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이제 주로 임상이 됐는데 약 100여 명 데이터를 보면 역시 좀 일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벌써 100여 명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그 같이 쓸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네? 알타리 무도사님 반갑습니다. 아, 꾀돌이님 질문 들어왔네요. 우리나라는 마스크 촬영하라 하고 미국은 효과 없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는 말인가요? 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본인이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무증상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비말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남으로부터의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남한테 전해주는 것도 상당히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예. 증상이 없어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예전일 것 같은데 미국은 보니까 또 그 CDC인가요? 거기 가이드라인에 뭐 마스크는 안 해도 된다고 의미 없다 이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훨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전파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이제 N95 마스크하고 비슷한 KF94라고 있습니다. KF94는 특히 바이러스에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상당히 숨차던데. 숨차죠. 숨차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은 숨은 좀 차고 답답하긴 해요. 근데 폐기능이 비교적 정상적이거나 질환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가벼운 그런 폐질환 정도면 그 KF94를 써도 이렇게 크게 무리가 없고 다만 KF94는 중증 폐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증 폐질환이 있어서 폐기능이 정상인에 비해서 30-40% 정도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대개는 알게 되는데 자기 폐기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KF94가 장시간 낄 경우에는 조금 이산화탄소도 우리 몸속에서 증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권고되지 않습니다만 일반인들하고 일반 경증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다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꾀돌이님? 네.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세요. 마스크 하는 것이 훨씬 이 질환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이건 무슨 약이에요? 아지트로마이신은? 아이스로마이신은 뭐 이제 마크로라이드 계통의 항생제고요. 요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박테리아균을 죽이는 약입니다만 박테리아 항생제인데요. 근데 이 아지스로마이신이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이제 몸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폐렴이 쫙 악화될 때 염증 반응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마이신이 그런 작용이 있군요. 그 한 번 알타리 무도사님께서 한 번 쓰고 버리자니 영 아깝다. 그래서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번 쓰는 게 어떠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 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원래 KF94나 뭐 그런 마스크들은 사실은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며칠 동안 이게 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균이나 이런 게 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권고되지 않고 있고 되게 하루 정도 쓰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하루 동안 잠깐 쓰는 겁니까? 잠깐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HOCL 같은 스프레이 소독제를 이제 뿌려서 여러 날 쓰는 분도 계시던데. 그죠.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권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내에 쓰고 폐기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이상 쓰면요, 그 필터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균 같은 것들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게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정도 쓰시고요. 아깝더라도 그냥 버리시는 게 원칙입니다. 정부에서 일주일에 2개만 주니까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 소독제라도 뿌리고 살균이라도 해서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뭐 그렇게밖에도 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뭐 지난주에 보니까 나노 마스크를 어떤 공대 교수님이 개발을 하셨던데
그건 20번 빨아서 쓸 수 있는 예. 그렇다고 하는데 예. 물론 이제 뭐 아주 좋은 그런 발명품이긴 한데요. 과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걸 한번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타리 분석은 이제 하루 쓰면 원래 폐기하기 원칙인데 네. 지금 상황이니만큼 그래도 좀 여러 번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안전해야 되고 그 소독을 안 하고 쓰면은 오히려 더 감염의 위험도 크다고 하시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명심하시고 네. 현명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제 또 하도 차대기가 일어나니까 또 이렇게 권준욱 본부장께서 이런 발표까지 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크로킨이 한 40만 명 문이 비축돼 있다. 그건 충분히 있는 이야기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크로킨도 사실은 이제 이게 임상이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게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임상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임상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험실적인 그런 저감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약 10여 군데 이제 하스피탈에서 병원에서 임상 해본 결과도 이제 좀 그래도 유의한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3상 정도의 큰 대규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렇게 같이 투여해보는 걸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